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민주당에게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걸 차지하고, 그거는 민주주의의 어떤 자연스러운 면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론이라든지 전쟁 이런 것들도 최후의 결전 이전에는 얼마든지 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런 분쟁이 없는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없는 거고,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LG, 삼성이 서로 경쟁하고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큰 기업이 된 것처럼 결국 그런 거죠.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파병에 대해서, 북한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라. 같이 규탄하는 데 동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동문서답을 했죠. 전쟁을 획책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얘기, 괜히 그런 거를 전쟁이 이용하지 말아라. 우크라이나 관련 것들을 전쟁이 이용하지 말고 괜히 또 이렇게 사람들 파견하고 이런 것들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파견되고 이런 것들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은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꾸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 민주당이 자꾸 떡밥을 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전 세계의 평화나 이런 데 이제 본인들이 자꾸 관여하려고 하니까 뭔가 예를 들면 침략 세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제 세력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하게 대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민주당은 본인들의 임무를 다 하는 거죠. 원래 민주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이, 그리고 독재주의, 독재국가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격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선명한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이라든지 자유, 그리고 시장주의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좀 다를 수 있어도 독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은 민주당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각을 세우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악의 축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을 미국 민주당에게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동참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는데, 한국 민주당은 이상하게 왜 북한이 군대를 파견한 거에 대해서 왜 한국이 거기에 왜 관련을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한국 민주당의 정체성은 뭘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질문 안 하고 있을 때만 해도 그냥 어렴풋하게 한국 민주당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물어보면은, 이게 답을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원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북한이 파병된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나 한국이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 윤석열 정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먼저 얘기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을 떠나서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누가 봐도 이렇잖아요. 이게 이름이 민주당이잖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름이 민주당인데
얘기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개념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약간 비겁자식으로 이거 우리가 괜히 전쟁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거기 뭐 참여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그런 식이 되면서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게 되냐면 한국 민주당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저렇게 옹호할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를 백보양보를 해서 예를 들면 한국이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북한에 풍선을 날린다든지 대북 전단을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 북한을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말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파병하는 것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먼저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예를 들면 일단 침략군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침략을 받은 국가고 그러면 침략국에서 침략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 한국이 엄연하게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특히 이제 나토라든지 또는 유엔군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한국이 보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배웠던 부분이고 또 그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어떤 외신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뭘 하나 얻어먹었다든지 뭐 두부 한 모를 얻어먹었다든지 밥을 한 술 얻어먹었다 하더라도 그걸 갚아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하물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 안에 들어가 있고 국방력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 있던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군대를 파견하고 그런 위험한 짓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할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력 내에서 할 수 있는 도리는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치라는 큰 어떤 영역에서 인간의 어떤 영역 중에서 가장 넓은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즈니스도 있고 장사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 섹터가 크잖아. 근데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를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어떻게 보면 재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국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대표로서 한 국가의 원수,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원수는 아니지만 한 당을 그것도 이름을 민주당이라고 하는 근데 그 당이 지금 어쨌든 절대다수의 다수당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의회의 독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외신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도 그렇고 다 이걸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듣기에도 되게 웃겼을 것 같아.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봐요. 얼마나 그 사람도 고육지책을 쓴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토록 통일을 주창을 해서 그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나 또는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들의 목적은 우리가 남한을 통일하고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제에 허덕이고 있는 남한을 통일해야 되고 또 지금은 남한이 저렇게 잘 사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압제에 의한 어떤 하나의 뭐랄까 보상인 거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훨씬 더 뭐랄까요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가 더 우수하다 이런 어떤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한국 통일에 대한 어떤 근거란 말이지. 그래서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가 절대로 통일이라는 것은 지상 목표다라고 해놓은 것도 그런 어떤 우리가 고생하는 거에 대한 근거, 민민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가장 어떤 중요한 논리적인 어떤 베이스먼트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부실 정도로, 그러니까 더 이상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남한들 우리 적대국으로 몰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거야. 남한하고는 아예 적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 남한 족속들하고는 보기 쉽지도 않고 너희들 뭐 민주당이니 뭐니 나는 관심 없다. 니네들이 우리랑 말도 섞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 그 얘기는 뭐야? 얼마 전에 그 임종석이가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임종석도 이제 우리가 통일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뭐냐면 인진 북한이 민주당이 어떤 뭐랄까요? 뭐 우호 세력도 아닌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먼저 선언을 한 거지. 민주당 너희들이 뭐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는 너희들 몰라. 이런 개념이 돼버린 겁니다.
예전엔 그래도 같이 뭐 통일이니 뭐니 같이 논의하면서 뭐 옛날에 임수경이가 북한 올라간 것처럼 그 민주당이네 뭐 DJ 쪽이라든지 뭐 노무현 쪽 이런 사람들이 뭐 남북 회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너희들도 올라오지 말라는 거야. 아유 그냥 오지 마. 싫어. 니네들이 자꾸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면 민민들이 자꾸 자꾸 또 우리 경제적인 격차도 자꾸 느끼게 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더 이상 통일이 뭐니 운운하지도 말고 그냥 아예 너희들하고 얘기도 하지 마. 그러니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규탄도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북한이 있는데 투명인간처럼 보이고 분명히 형체가 있고 다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떤 논평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그게 한심해 보이냐는 거야. 하지만 오히려 이게 무슨 양아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아치. 그러니까 우리가 양아치나 우리가 악당이 있고 양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반역자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민족의 반역자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왜 그 반역자란 말을 씁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의리,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저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반역자란 말을 쓰고 양아치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완용이네, 송진우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뭐 민족 반역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양아치적인 취급을 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 일반 서민들도 그런 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어떤 뭐 표리부동한 행동을 한다든지 본인의 이익에 맞게 뭔가 스탠스를 바꾼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양아치라고 그러잖아요. 양아치. 근데 저는 이 민주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 정세가 바뀌고 북한이 지금 아예 우리랑 아직 완전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자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를 혐오하고 있고 우리랑의 모든 연결을 다 끊어버리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 아직도 북한하고 우리가 뭐 계산할 게 남은 것처럼 계속 저렇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원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독재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를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반민주적인 반자유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당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저게 양아치가 아닌가. 저건 반역자는 것은 이 반역자라는 것도 약간 좀 멋있는 거예요. 왜? 반역이라는 것도 뭔가 이론이 있고 자기가 무슨 이데올로기에 있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또는 지금 나라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그래도 뭐 역심을 품긴 했지만 본인들도 뭐가 논리가 있을 때 우리가 반역자라고 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반역자라는 얘기보다 그냥 양아치다, 양아치. 예. 왜? 그 러시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지금 벌써 2년이 넘어 3년째로 가고 있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사륙을 당하고 뭐 점령지에서 뭐 엄청나게 살인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폭행이니 뭐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몰라. 지금 이 외신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접해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장난이 아니라 그래. 러시아 군인들이 뭐 하는 행동이 엄청나다. 같이 서로 말도 통하면서 슬라브어를 쓰니까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같은 나라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냥 엄청나게 사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참극이지. 옛날에 뭐 유고 사태처럼 이런 세르비아나 뭐 이런 세르비아하고 뭐 보스니아 이 참변처럼 같은 나라였던 사람들이 지금 막 서로 싸웠던 경우가 이제 옛날에 유고 사태잖아요. 이제 90년대 때. 그때도 엄청나게 이제 학살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파병이 돼가지고 저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군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의 어떤 논평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거를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민주당이라는 어떤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왜?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대한민국만 있는 당명이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다 민주당이라는 것이 있고 일본에도 이번에 민주당이 있잖아요. 이번에 국회 다수 의석까지는 아니지만 자민당의 과반 의석을 실패하게 만든 게 민주당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주당이라는 당면은 공통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민주당, 미국 민주당, 전 세계의 모든 민주당들은 민주당이 가져야 될
어떤 공통적인 스탠스가 있어. 그건 뭐냐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자유적인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류애라고 그러잖아요. 인류애.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러니까 이건 뭐 민족과 뭐 국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괴롭힘을 주고 인간이 인간에게 뭔가 물리적인 어떤 해로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민주당입니다. 네. 전 세계 모든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국힘이라든지 또는 뭐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뭐 일본의 자민당 이런 나라들은 이런 당들은 물론 그것도 베이스먼트에 당연히 인류애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만 이 당에 방금 얘기했던 이 보수당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가 있냐면 국가 이익이 우선이야. 예. 국가 이익이 우선이고 자유주의 이게 우선인 게 바로 보수당인데 민주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권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권이. 인권이 우선이어야 되고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한 배격 그리고 침략주의에 대한 배격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당은 침략주의에 대한 배경보다는 왜? 너희들이 힘이 있으니까 잡아먹었겠지. 약한 놈이 지는 거야. 강한 놈이 이기는 거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보수당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 약육강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약한 자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렇게 반대가 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지금. 지금 보면 공화당이 당선되면 지금 어디야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당선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뭐 딱 전쟁 끝나게 마무리하겠다. 너희들 그 영토 다 뺏고 러시아한테 다 주고 너희들 끝내. 이렇게 한다잖아요. 지금 더 이상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않는다잖아. 그게 보수당이야.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데 끝까지 싸워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되게 반대가 돼가지고 한국민주당은 니네들이 죽든지 돼지든지 말든지 북한 인민들이나 우크라이나 인민들이나 걔네들 너희들 인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잘 몰라. 이런 개념인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베이스먼트도 없는 거야. 뭔가.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치성은 뭔가가 참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늘상 하는 얘기지만 늘 궁금해. 특히 오늘 한동훈 대표가 동참하자.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북한 파병한 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 북한을 규탄하자. 그리고 침략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걸 한동훈이가 먼저 얘기해야 되나? 우리 이재명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전 세계 민주당의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뭐랄까요 스탠스야. 그게 기본 상식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놈의 이 한국 민주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짬뽕이 돼 있는 거야. 짬뽕.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게 막 운동권이 뭐 하면서 본인들이 뭐 옛날 쌍팔년도 때 독재한 거였다 뭐 이런 개념만 잠깐 살짝 드레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뭐냐면 권력에 대한 야욕.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거를 그냥 운동권이라는 어떤 독재한 거였다는 걸로 살짝 이렇게 입힌 것도 없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뭔가 베이스먼트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국제 인권이라든지 침략주의에 대한 배격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는 것이 민주당인데. 그렇지 않나요? 도대체 뭘까? 그 중심에는. 그냥 뭐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한국 기득권에 대해서 얄밉고 배 아프고 한국에 잘 사는 사람들이 배 아픈 거 외에는 뭐 외국에서 뭔 일이라도 관심 없고 북한이 관심 없어 우크라이나도 관심 없고 난 그냥 한국에서 돈 많은 놈이 제일 싫어. 이게 민주당인가? 응? 난 그거 빼고는 몰라.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이게 민주당인가 봐. 그냥 난 잘 몰라. 나 머리도 아프고 무식한 놈이야. 나는 뭐 전쟁 나고 이런 거 관심 없고 나보다 돈 많이 벌었다는 놈이 제일 싫어. 이게 민주당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정말 멋진 질문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훌륭한 질문.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참 희망이 보이는 게 뭔가 질문을 참 잘해. 그러니까 상대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그 당이 스스로 어떤 그 대상이 스스로 몰락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처럼.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보면 잘하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총으로 죽일 수도 있고 막 칼로 죽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라고 보고 그게 올바른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루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질문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동참하자. 그러면 우리도 동참하고 싶구나. 우리도 침략주의 배격을 하고 북한을 규탄하고 러시아를 규탄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아니고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전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로 만약에 완결을 지어서 얘기했다면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훌륭한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한동훈 대표가 너무 전쟁 그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동정표를 민주당이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답 자체가 그냥 앞뒤엔 딱 잘라먹고 그냥 전쟁 책동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아니 전쟁 책동을 러시아하고 북한이 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전쟁 책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베이스먼트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딱 들으면 모르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한계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역자네 뭐네 이 얘기를 떠나서 그냥 양아치다. 양아치가